우선 작년에 제가 갑자기 번아웃이 오게 됐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아영이라고 하고요. 필라테스 강사이고 지금은 이제 토탈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픈 계기는 저는 부모님이 외국에 계시고 저희 시부모님이 몸이 좀 편찮으셨어서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되게 일찍부터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맡겨놓고 일을 했는데 남해센터에서 일을 하니까 아플 때 진짜 아기띠 메고 가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아픈 애 눕혀놓고 우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일을 했었던 거죠. 신랑이 차라리 너랑 나랑 그냥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오픈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 아이가 3살 됐을 때 오픈을 하게 됐어요. 무모하게 말도 안 되게 현금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나머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딱 이 공간 안에 여기서 PT 수업을 하는 헬스장 기구가 있고 저기서 그룹 레슨 기구 딱 3대 갖다 놓고 수업하고 진짜 작게 시작했거든요. 저 뒤에가 아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저기서 수업하는 동안에 놀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원장님의 그 필라테스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소아갑상선이 있었어요. 증상도 좀 심한 편이라 쉬고 있는 상태에서도 평균 심박수가 80에서 100 정도. 저는 체육 시간에 체육 한 번도 안 하는 아이. 항상 벤치에 앉아 있는 애. 그냥 아동 발달 상태에서 저는 이제 미발달된 아이인 거예요. 근육이 뛰거나 하는 운동도 단 한 번도 안 했으니까 20살 넘고 하이힐을 신기 시작하면서 척추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디스크가 생겼었고 수술 후에 회복이 되게 더딘 편이었고 남들보다 그 코어 같은 것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서 개인 레슨을 조금 받다가 정말 허리가 안 아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체형도 좀 달라지고 그때 마침 이제 데이트하고 있는 지금 남편인 지금 김영철 대표가 아무래도 운동 강사니까 필라테스 자격증을 한번 따보는 게 어떻겠냐, 평생 네 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전문적으로 따봐라 해서 좀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의 전시는 이제 필라테스. 네, 맞아요. 네. 필라테스랑 PT만 하고 있었던 센터였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는 목적이 그냥 육체의 건강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불면증이 좀 있으시거나 스트레스성 장애들이 좀 많으신 분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저희가 제공하는 건 너무 한정적이라서 이제 회원님들이 느낄 수 있는 좀 힐링이 될 만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넣어서 이곳에서 운동만 하는 건 아니라 건강해지시면서 행복감을 좀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나둘씩 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해서 다양한 곳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선 작년에 제가 갑자기 번아웃이 오게 됐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전 대비책이 있어서 힘들지는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쓰러져 있는 시간보다는 빨리 해결해서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딱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걸 너무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거야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2호점에서 1호점으로 둘째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 갑자기 눈앞이 너무 깜깜해지는 거예요. 한 손에는 아기를 손을 잡고 있고 차들은 다니는 공간이고 내가 저기까지는 가면 남편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야겠다 하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계속 이제 우울증처럼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최고로 이제 극에 달하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뒤통수 뒤쪽에서부터 번개 치는 것 같은 두통이 오기 시작을 하더니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 내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안면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응급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었고 내가 번아웃인 걸 인정 안 하고 살았던 거 무시하고 가니까 이게 신체적으로 증상이 이제 너는 쉬어라고 꼭 사인을 주는 것처럼 너무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기로 진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겠다.
많이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신랑 같은 경우는 미안해서 울더라고요. 내 부인을 내가 그렇게까지 내몰았나?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건강에 위험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돌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너한테도 필요한 공간이야 라고 해서 좀 하게 됐어요. 일로서 그리는 미래가 음, 어떨까요? 우선 신랑이랑 저랑 그게 이제 일치되는 부분인 건데, 센터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거보다는 건강한 공간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루틴과 습관을 알려드린다. 그래서 가끔 신랑 같은 경우는 주말에 회원님들을 여러 명을 모시고 나가서 탄천이나 율동공원을 같이 뛰고, 이런 운동 방법도 있어요. 꼭 러닝머신을 뛰셔야 건강한 건 아니에요. 등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에 친해지는 공간의 첫 스타트가 저희 센터가 됐으면 좋겠고, 운동이 왜 중요한지, 식단이 왜 중요한지, 건강한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좀 더 탄탄하게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꿈인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저희 공식 질문이에요. 네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거든요.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이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가치관이고, 그게 뭐라고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저희 센터에 어머님이 한번 이제 딸이 밖에 잘 안 나가고 여기라도 와서 나랑이라도 운동을 시키듯 한 번이라도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따님이 엄마의 설득 끝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지각도 되게 잦고 말없이 안 나오는 날도 많고, 근데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담당했었던 선생님은 정말 진심인 선생님이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칭찬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아미 선생님이 이제 그만두시면서 저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오는 것만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또 굉장히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운동에서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집중력에서. 운동을 잘하고 칭찬을 하고 여기까지 걸어와서 일주일에 2번을 움직이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니까 또 되게 예쁜 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때 엄마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하겠다고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얘는 집하고 여기만 다니던 아이가 되게 활발해졌었고, 원하던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아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운동을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데 진심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역가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이제 유일한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결국엔 추구했던 게 저거구나, 저거를 사명으로 주시고 나한테 업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가치관입니다.